한남 3구역이 이제 가장 빠릅니다. 한남 3구역이 이제 면적 기준으로도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크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제일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실상을 뜯어보면 제일 안 좋은 구역이 한남 3구역입니다. 속도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어. 근데 속도도 이 구역이랑 비슷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3년 6월 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4세대가 남았어요. 안 나가시는 분 4세대. 걔네는 뭐 강제 집행해야죠. 뭐 미안하지만. 그리고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이 뒤편부터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철거를 시작했어요. 예, 철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합원 수가 약 3,900여 명. 이제 세대 수가 5,988세대인데 요번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촉진계 변경이 완료가 됐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촉진계 변경 완료가 됐는데 괜찮아요. 잘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대형 평수를 확실히 늘렸고 그리고 원래 무허가나 이런 것들은 84 타입을 못 갔거든요. 이제 변경돼서 재분양 신청을 하면은 무허가 같은 것들도 84 타입을 갈 수 있게끔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요. DH 한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촉진계획 변경이 통과됐고 이 촉진계획이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대형 평수를 늘리고 84를 늘리는 거였어요. 이제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줄이고 대형 평수를 늘리는 거. 그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건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철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전 고시까지 전매 제한이 됩니다. 준공이 아니에요. 이전 고시예요. 준공 나고 이전 고시 하는 거 아시죠? 이전 고시까지 전매 제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죠. 10년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그건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남 3구역은 그런 물건들만 매수가 가능한데 사실 그런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남 3구역 특징이 쪼개기가 어마무시하게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매가들이 좀 낮은 것들이 많았어요. 뭐 전환다세대나 무허가도 엄청 많고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 곳이고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동률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빠르게 나간 그 원동력이 된 거죠. 그만 지금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소형 평형 비중이 50%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평형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지에 좋다, 가격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남 3구역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소형 평형 비중이 50% 정도 되고 대형 평형 비중도 엄청 늘린 게 23%인가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잖아요. 원래는 용산구랑 강남 3구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잖아요. 강남 3구는 대부분 아파트였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용산구는 아파트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 재개발이고 막 빌라나 단독.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거래할 때 빌라나 단독은 허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확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난 게 뭐냐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입주권은 뭐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까지 아파트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 3구역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2구역도 마찬가지죠.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뀌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천한 입주권은 준공 이후에 2년 거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계약을 해서 이제 잔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엄이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물건이 워낙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투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분들 비중이 좀 떨어지고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하려면 대부분 원주민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조차도 원주민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많이 안 받으세요. 한남 3구역이 이주비 대출 100%, LTV 100%까지 해줬거든요. 기본 이주비 대출 100%, 아니 50%, 그 현대건설에서 추가 이주비 대출 50%에서 100%를 해줬는데
이 원주민분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아.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막 이자 이런 것도 부담도 되고 하니까 뭐 2억, 3억 이렇게 받고 이제 기본 이주비 대출 50% 거의 안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 뭐냐? 이 한남 3구역의 물건을 매수하려면 이주비 대출 승계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들어가요. 물건이 막 뭐 손에 5개 꼽아요. 몇 개 안 돼요. 가격들이 너무 비싸. 그리고 하나씩 거래되는 것들이 막 피가 17억, 18억 이러니까 현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저는 한남 3구역 가장 빨리 되는 거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초기 투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 수익 대비 이제 수익률이란 게 정해지니까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초기 투자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절대 수익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초기 투자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남 3구역은 지금 상태에서 투자 가치는 별로다. 그냥 여기 거주하실 분들, 여기 살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거래하려면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토지 거래가 보이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투자로 보시는 거는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기존 아니고 변경된 거예요. 얘네가 지금 요거 변경 막 한 2-3번 했을 거예요. 했는데 계속 바꾸어가지고 2번, 3번 만에 이제 요번에 된 거거든요. 결론은 이제 대형 평형을 많이 늘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대형 평형이 16.3%에서 23.73%로 늘어났고,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전 버전인데 요번에 공시된 버전은 이거랑 조금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가 요거보다 좀 더 늘었어요. 3,090등 정도까지 84 이상을 받고, 근데 그 중에 전환다 세대가 780여 개나 돼요. 전환다 세대는 아시겠지만 60제곱 미만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환다 세대 빼면은, 그러니까 조합원 3,848명 중에 전환다 세대 한 800세대 빼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다 84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사실 지금 5구 타입 가시는 분들도 다 이제 재분양 신청하면 84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지금 얼마에 계약을 했지? 546만 원에 공사비 계약을 해놨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가만히 있을 현대건설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100% 인상될 거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8천, 14억 7천 이렇게 했는데 미니멈 3억은 오른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분양 신청할 때는 오른 가격으로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할 거고,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을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는 거고,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이 제일 안 좋아요. 한남 3구역이. 전환 다세대가 780개, 무허가가 490개. 이거 2개만 하더라도 진짜 얘네가 이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주 원인이 되겠죠. 현대백화점은 좌절됐습니다. 얘네가 현대건설 처음에 이제 시공사 붙을 때 현대백화점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명품관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원래 현대백화점 자리였고, 그럼 여기 이제 신한남역 들어오고, 여기 현대백화점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우사단길 이렇게 있는데, 이 우사단길에 이제 스트리트몰이 들어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편집샵, 카페, 맛집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고, 현대백화점 명품관까지 포함하면 뭔가 이제 어떤 우리 가로수길처럼 랜드마크급 어떤 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한남 3구역이 저는 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현대백화점으로 인해서. 근데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강북에 명품관이 없어요. 있는 데가 거의 저기 중구의 그 본점들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용산을 벗어나서 강북권에서 어떤 그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원인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어쨌거나 우리 지금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남 3구역 그 대형 평형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현대백화점을 뺐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현대백화점은 아예 좌절이 됐다. 근데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이 낫다, 아니면 그냥 중대형을 많이 뽑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단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 아무튼 현대백화점은 안 되는 거고, 공사비 인상이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할 거예요.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되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성수도 마찬가지고 한남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계획이 계속 바뀝니다. 트렌드 따라가고 규제가 풀리면 또 규제에 맞게 또 변경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나도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분양 신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2구역도 마찬가지고 4구역, 5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구역, 5구역도 건축심의까지 다 끝나가지고 통합심의 앞두고 있는데 통합심의 끝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되잖아요. 그럼 걔네들 또 대안 설계를 들고 오잖아요. 그거 마치 또 바꿔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가가 얼마고 순위가 몇 등 되기 때문에 몇 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바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이 재분양 신청을 할 거고 지금 뭐 2구역도 관리처분인가 나면 또 촉진계획 변경해서 재분양 신청할 겁니다. 4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역이든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약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좀 사업 절차를 바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3구역이 면적도 엄청 넓고 세대수도 많고 이게 고도차가 커요. 안반도 많고 그래서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내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지만 계획대로 6월달에 관리처분인가 난다 치면 저는 어쩌면 2구역이랑 3구역이랑 거의 동시에 어쩌면 2구역이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남 3구역의 가장 큰 장점인 속도도 2구역한테 묻히게 되고 아무튼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6년 정도, 빨라야 6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공까지.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은 무조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전에 급락을 했었죠. 여러분 그 재작년 초에 한남 3구역 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억대의 물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5억. 그러면 지금 피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18억이 거래됐다고 했잖아요. 2년도 안 된 사이에 얼마야? 거의 10억 이상 이제 수익이 난. 물론 이 정도 입지되는데 뭐 반포나 다른 데도 약구장 같은 데도 많이 수익이 났죠.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었었던 데고 실거주도 했어야 됐는데 한남 같은 경우에는 막 6억, 7억 이걸로 레버리지 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수익률을 따지면 2년 만에 예를 들면 6억 가지고 하나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야? 한 2년 사이에 한 300% 가까운 수익 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 3구역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관리처분인가 나면 묶이잖아, 돈이. 전매 제한 되니까. 그 관리처분 전에 이거를 매도해야겠다 해서 투자자분들이 일괄적으로 물건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피가 엄청 내려가 12억 하던 프리미엄이 5억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돈 많이 버셨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한남 2구역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한남 2구역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이제 던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거든요. 한남 2구역은 한남 3구역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한남 3구역은 세대수가 워낙 또 많잖아요. 물건들이 워낙 많았고 한남 2구역은 한남 유턴에서 물건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보다는 원주민 분들이 많은 편이고 근데 지금 시장이 또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감정평가가 끝나면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관리처분인가 나기 전에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결국은 못 잡고 수억을 날리는 그때 잡으셨으면 진짜 수억을 버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남 2구역은 급락은 없을 것이다. 만약 한남 2구역을 보시는 분이면 그냥 되는 거 아무거나 빨리 매수하시는 게 돈 버시는 겁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고 봅니다. 저는.